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차세대 게임기 중 보급형 제품인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공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약점을 보완할 제품인데요. 오직 다운로드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성능도 떨어지지만 착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들이셔야죠. 이번 주에 게임 소식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바로 게임 소식 먼저 하나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엑스박스의 차세대 게임기 네. 엑스박스 시리즈 X 네. 시리즈 X가 출시된다는 소식은 저희가 이미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와 대격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가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게 네네네. 우리나라 가격으로 시리즈 X가 59만 8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6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60만 원을 주면 2천 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오, 좋네요. 게임기도 주고 2,000원도 주고. 근데 이제 가격이 사실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 뭐 비싸봐야 한 40만 원, 맞아요. 뭐 35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네. 물론 차세대 게임기니까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6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전에 게임기 가격은 한 3, 40이면 사지가 약간 머릿속에 있었는데 60만 원이면 게임기 말고 다른 뭔가가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안에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컨트롤러 하나씩 사고 이러면 60만 원이 네네네. 그냥 가뿐히 넘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심리적 마지노선을 훨씬 뛰어넘는 건데. 그렇죠. 마치 그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경쟁하면서 가격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오고 나면 당연히 게임기 60만 원이 될까봐 좀 걱정되는 수준. 그래서 아이폰을 잘 비율을 들어주셨는데 네네네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가 있죠. 맞아요. 막 160만 원, 막 맞아요. 이렇게 비싼 핸드폰이 있고 네네네. 아이폰 11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폰 SE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급형을 노린 그런 선택지가 있죠. 선택지가 있죠. 네.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약간은 보급형 네. 모델인 시리즈 S,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하면서 이제 공식 출시가 가격도 한 개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시리즈 S는 39만 8천 원으로 네. 40만 원을 주면 2천 원을 거슬러 주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기 가격이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뭐 컨트롤러 하나랑 뭐 이제 게임기 하나 정도 하면 4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네. 뭐 차세대 게임기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게임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공식 출시일도 함께 밝혔는데요. 네. 11월 10일 날 출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날이죠. 11월 10일. 근데 시리즈 X의 경우에 이 큐브 모양으로 생겨서 이거 완전 공기청정기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곤 했는데 네네네. 이번에 시리즈 S의 경우에도 이거 공기청정기용으로 딱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커요? 부피는 큰데 부피는 네. 작아졌어요. 부피는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하얀색 이 비석에 네. 검은색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마치 필터 같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예. 있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라디오 같지 않나요 이게? 그죠? 약간 라디오 같은 옛날 라디오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티즌 분들께서는 이 디자인을 디터럼스에서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냐 그런 디자인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시리즈 X의 경우에는 네. 디자인이 되게 호에 가까운 그런 그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일단 그 호였던 게 엑스박스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스박스를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이런 각져 있는 뭔가 약간 볼드한 그런 느낌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왠지 엑스박스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뭔가 이런 아이덴티티였는데 시리즈 X에서 그걸 너무 잘 살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크긴 커. 정말 컴퓨터 본체만한 그 규모 크기인데 그래도 이런 역시 엑스박스 느낌이다 이랬는데 네. 시리즈 S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플레이스테이션에 좀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빠졌길래 가격이 싸냐? 거의 한 20만 원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가 빠졌길래 그러면 거의 뭐 못하는 게임기 아니냐? 공기청정 기능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나 한번 살펴봤더니 네. 일단 디스크를 넣는 구멍이 없습니다. 사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도 이번에 출시가 예고가 되면서 네. 디스크가 들어가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안 들어가는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을 공개를 맞아요. 했었어요. 저희 이발쇼에도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 시리즈 X는 디스크가 들어가는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예.
시리즈 S는 디스크가 들어가는 버전이 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S의 가격에 디스크가 들어가는 제품은 없어요. 무조건 다운로드로만 게임을 즐기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전용 기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능도 좀 떨어지는데요. 네네네. 이 시리즈 X의 경우에는 애초에 4K를 타겟으로 하고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근데 시리즈 S는 FHD와 4K 그 사이 어딘가, 네네네. 그 어딘가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고자 하시는 네네네. 분들에게 알맞은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콘솔 게임기를 선택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러니까 5년이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기계. 이거를 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컴퓨터로 예를 들어 우리가 4K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4K로 한다고 쳐. 그래픽 좀 조정해가지고 이게 4K가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램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네. 용량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아까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매를 하면 네. 그냥 딱 꽂으면 모든 최고급 이제 차세대 게임들이 다 풀 HD를 넘어서 네. 4K로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시리즈 S를 선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백이 다운이 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FHD와 4K 사이. 정확히 그게 그 표현이 맞는 거죠. 네. 그 2.4K 정도라고 2.4K 네. 정도 그런 그래픽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 스펙을 한번 보자면 사실 이 스펙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그 프로세서 자체는 네. 둘 다 동일합니다. 그래요. 동일한데 이 그래픽 칩셋, 음. 그래픽 칩셋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좀 어느 정도 그 네네네. 차별화를 뒀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시리즈 X의 경우에는 16기가의 메모리가 네네네. 들어가고요. 네. 시리즈 S의 경우에는 10기가의 네네.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고 뭐 내부 저장 공간도 시리즈 X는 1테라가 들어가는데 네네. 시리즈 S는 512기가 들어간다. 뭐 요런 차이점들이 있고 저는 사실 이건 좀 반대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리즈 X는 CD 넣고 할 수 있잖아. 네네네. 그 블루레이 넣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리즈 S는 블루레이 못 넣고 무조건 다운받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용량을 또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CD 넣어도 요즘은 그 CD로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넣으면 설치하고 CD는 이제 영원히 필요 없어지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부가적인 것만 네, 그런 있어요. 것만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콘솔의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X를 살 거니 S를 살 거니 물어본다면은 저는 S를 살 것 같아요. 저도 엑스박스라면 왜냐면 사실 저는 엑스박스에 그렇게 큰 그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거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은 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2달 전쯤 안 돼,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포르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포르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르자라는 게임은 엑스박스에만 있거든요. 맞아요. 독점작이죠. 그래서 그 몰래 카톡을 했죠. 형 엑스박스 살라는데 엑스박스 사도 돼요? 네. 그랬더니 의장이 사지 마 재밌는 게임 하나도 없어. 그럼 형 집에 있잖아요라고 했더니 형 집에 있더니 그냥 장식용이야. 속마음이 고백돼 버렸군요. 저는 그냥 플스 이 3위일체를 하려고 그냥 사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살려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한 번에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죠. 40만 원을 하고 해도 이게 세지. 왜냐면 집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네. 스위치도 있는데 처음에 한 2주 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독점작들의 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긍정이도 집에서 게임 네. 잘 안 하는데 게임기는 또 갖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집에 있다. 음. 라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지. 아, 근데 우리 집에 그냥 인테리어 장비 켜보진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도자기 같은 거 사서 안 써. 벽장에 넣어놓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진짜 공기청정기 느낌이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너무 큰 금액을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부터 네. 올 액세스라고 하는 플랜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면 게임기를 줘요. 게임기를 주는데 게임기를 2년 동안 내가 구독비를 내고 사용을 하면 네네네. 그 게임기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기네 그 장기 렌터카. 좀 다르다. 리스 같은 거구나. 리스 같은 거. 정수기. 네네네. 정수기 이런 거. 정수기 뭐 48개월 쓰면 내 거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국의 전통적인 그 통신사들이 쓰던 그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해지하면 반납해야지 위약금이랑 같이. 그렇지. 보통 게임기가 한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잖아요. 아니 게임기는 그 갱신주가 되게 길어요. 플레이스테이션 나온 지는 거의 한 10년 됐죠,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모델은 나오는데 그걸 네. 좀 이렇게 막 약간씩 바꿔가지고 이게 좀 살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슬림. 정도의 갱신. 보급형. 그러면 2년 써도 무방하다. 이제 2년 뒤에는 좀 바꾸고 싶어지겠지. 근데 이게 플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뭐
24.99불, 네. 뭐 30.99불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싸네. 있거든요.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엑스박스 X 한창 쓸 때 그때 이게 해외 북미 쪽에는 이미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렌탈해 주는 건 그때는 없었고 이게 그냥 게임을 가입을 하면 3,000원인가 4,000원을 한 달에 내면 그 달에 게임들을 이제 열려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리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비슷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매달 계속 게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사실 우리나라 취향에 맞는 게임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선 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시리즈 S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같이 내놨다는 거는 뭐랄까 좀 전략을 바꿔서 그냥 집집마다 이제 한 대씩 넣어놓겠다. 뭐 이런 전략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게임기를 한 번에 구매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게임기 비용을 분할해서 어떻게 보면 할부로 해서 납부를 네네네. 하는데 할부만 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게임 패스라는 그 네.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인 게임 패스 얼티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출시되는 게임들을 이제 무료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 게임도 해봐, 이 게임도 해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게임들을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끼워줍니다. 올억세스를 하면. 네네네. 그래서 게임기와 게임을 월에 뭐 한 3, 4만 원 정도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국에서 출시하겠다라고 네.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느냐? SK텔레콤에서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핸드폰 개통하듯이 엑스박스를 구독형으로 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금은 특이한 그런 플랜을 내놓은 거죠. 해보고 싶네요. 네. 이게 그 사실 SK를 손잡았다라는 부분도 들으면 이제 뭐 그럼 SK 인터넷을 못 쓰면 안 쓰시는 분들은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무방하고 그냥 SK에 가입을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약간은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게임 패스가 원래 제가 이제 북미 쪽에 있던 거를 써봤을 때 정말 실효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으나 콘솔을 접근해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걸 사면 얘네들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일 큰 장점이 윈도우에도 게임이 있고 그 엑스박스에도 있는 게임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딱지에 플레이 애니웨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도 즐길 수 있고 그 엑스박스에서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가입해놔도 그렇게 아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소니의 고민이 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니는 아직 플레이스테이션 5 디자인과 네. 성능 말고는 뭐 네. 크게 공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행보들을 약간 따르지 않을까. 이미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안 들어가는 버전과 들어가는 버전이 두 개가 공개가 됐고 네네네.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성능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니도 그러면 우리도 좀 보급형으로 내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세대 게임기의 승자는 또 누가 될지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이 항상 이겨왔었는데 네네네. 다음 차세대 플랫폼은 어떻게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델라 씨가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분명히 대충. 나도 몰라. 친하잖아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요새 전화 안 받더라고. 연락을 잘 안 바쁘신가 보네. 카톡 보내도 쉽더라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행보 변화 이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4 지난 세대 그 경쟁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좀 이런 전략들을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게임기 시장은 한번 나가 볼 거야라는 전략 변화가 있던 게 아닌지 뭐 이런 기대를 조금 MS는 해보겠습니다. 항상 엑스박스는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네. 엑스박스 1 기억 안 나세요? 엑스박스 1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왜? 그게 IBM이에요? 아내가 풀 스펙이었어 정말. 너무 사양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낮게 잡아서 그리고 게임이 없어. 게임을 없어. 그래서 막 거기서 윈도우 까는 거 챌린지하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둠 돌리고. 네, 어쨌든 엑스박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네. 오로세스와 그다음에 시리즈 S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살 거예요? 엑스박스는 한번 이번에 이번에 해보려고. 플레이스테이션이 이 시국템이 돼버려서 그럴 수 엑스박스를 한번 사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즐길 게 아직까진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네.